안녕하세요. 외내 시작과 중간 초반을 발표하게 될 2조 조장 홍채빈입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한 거는 발표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넘기고 프롤로그와 시작 포인트, 중간 포인트 파트를 차례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몸무게 증가, 우울증, 학업 성적 부진, 음주와 흡연에 중독되는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결핍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늘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을 찾을 때 무엇의 영역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어떻게도 부수적인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 몸무게가 증가하는지, 뭐 먹었길래, 어떻게 공부하길래 성적이 안 나올까 등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왜, 어떻게, 뭐 때문에 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시간 허비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도 다 좋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모두가 예상하듯이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외내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내 측면에서는 잘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면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이 학생이 언제 수업을 시작하는지, 언제 잠들기 시작하는지 등 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 이 청년이 언제 사회생활을 시작했길래 벌써 알코올 중독에 빠졌을까? 알고 보니 코로나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일이 안 풀렸다. 이렇게 언제의 측면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저자는 다음 시작이 우리의 생각보다 문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예측될 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할 수 있게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제대로 된 시작이 제대로 된 끝마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시작의 위력을 이해하고 그 위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요. 저자는 성공적인 시작의 3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첫 번째, 제대로 시작하기. 두 번째, 다시 시작하기. 세 번째, 함께 시작하기입니다. 첫 번째, 제대로 시작하기는 시작 시간부터 제대로 설정하자는 건데요. 저는 영교시 세대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6시 반에 등교해서 영교시를 했던 세대였는데 이게 일찍 간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까 1조의 발표에서 들었다시피 올빼미 기질이 있는데 10대에서 20대는 올빼미 기질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기질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8시 전에 학습은 큰 효율을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생들은 두뇌가 깨기 전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지도자 캠프에서 잠도 전략이라서 이제 일찍 자서 수면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는데 배우지 못하는 불쌍한 세상의 애들은 이제 우울증, 자살, 비만, 성적 부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늦추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일찍 하면은 엄마들이 아기들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이 고수되고 있는데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의 문제를 무엇의 문제만큼 진지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 원인이 내 아이의 옆자리에 산만한 애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이라면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2달 전에 이렇게 세웠는데요. 실제로 1월 1일 새해 첫날에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검색이 8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1월 1일이라는 첫 번을 의미하는 날이 사람들에게 시작하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연구자들은 새 출발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시기를 끝내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날, 이 날이 나의 계기가 되고 새롭게 행동할 수 있는 효과가 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시간 경계표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사회적 경계표, 개인적 경계표입니다. 월요일, 새해, 매월 1일 등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계표가 사회적 경계표이고 내 생일, 내 기념일, 내 첫 출근일, 개인에게만 의미 있는 날인 개인적 경계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요. 이 시간적 경계표는 두 가지 장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정신적인 구좌를 이전에 거 개설하는 건데 한 회계 연도가 끝나서 새로운 계좌를 여는 것처럼 낡은 자아를 과거로 보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꼭 새해가 아니더라도요. 마치 우리가 은혜 받고 회개해서 또다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에서 숲을 보는 것. 제가 이게 심한데요. 제가 오늘 짠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은 짜증이 나고 사소한 것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 다시 시작할 거야 하고 시간 경계표를 세우게 되면 내 원래의 목표,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더 큰 숲을 보게끔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시작하기 두렵고 주저되는 사람들에게 이 날은 새로 경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기도 때문에 조직에도 적용이 가능한데요. 자, 이제 우리 회장 수영이가 청년부가 너무 루즈해져서 동기를 부여해야 되는데 언제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난주간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평일이더라도 그냥 이 날 딱 하나를 바실레이아 첫날로 설정해서 우리 청년부를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겠다. 이렇게 설정하면 이것이 바로 시간 경계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를 조직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회계 채은이가 청년들이 회비를 너무 안 내는데 닥달할 수도 없고 특히 성원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언제 말해야 될까 싶을 때 이제 성원이가 이 다음 날에 묵상을 해서 새 사람이 되겠다고 시간 경계표를 설정한 그 날이라면 채은이가 말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차원에서도 좋은 궤도로 일으키기 위해서 시간 경계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두 새해 결심했던 바를 잘 이루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경계표는 내가 허술하게 시작했던 것을 만회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게 할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도자 캠프가 우리의 시간 경계표가 되어서 남은 날 더 힘내고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시작하기입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 텐데 미국의 7월 효과와 영국의 8월 킬링 시즌이 있는데요. 새로운 의사들이 저때 들어가서 사망률과 후유증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는 3월인데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병원에서는 이런 의사의 부족함을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 다룸으로써 경험이 많은 의료진과 한 팀을 이루게 일을 해서 각종 사망률과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집단의 문제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른 예로는 간호사 가족 파트너십으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능력이 부족한 엄마에게 전문가를 보내줘서 우리 아기가 잘 크고 또 엄마가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집단의 문제에서 다뤄주는 것을 함께 시작하기로 예시를 듭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게으르고 힘이 없는 우리 선아한테 너 5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해 이렇게 혼자 시켰다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하기에 가능한 것처럼 힘이 없는 약자에게 혼자 하라고 하지 말고 함께 시작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함께 시작하기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성공적인 시작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파이팅 있게 시작하다가도
늘 모든 일이 우리의 시작처럼 완벽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미들 포인트로 갑니다. 이거는 한 연인의 뭐 그래프를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봤는데 시작과 끝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데이트 그리고 이별까지 잘 기억을 하는데 중간에는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무엇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것을 인생에 빗대었을 때에는 그것이 중년이라고 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참 어려운 게 많고 이제 작가는 그것이 35세 전후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중년의 그래프가 가장 낮은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다 같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중간엔 힘이 빠질까요? 터무니없이 20대, 30대 때 열심히 세운 희망일 수도 있고 꿈꾸던 장밋빛 시나리오의 실패일 수도 있고 잘못된 사전 점검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우카 의례라는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촛불을 매일매일 한 개씩 켜면서 자신의 율법들을 되새기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세트가 있다고 해요. 44개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날에 살펴보면은 촛불이 다 남아있대요. 왜 그럴까요? 중간에 까먹고 촛불을 안 켜거든요. 첫날엔 재밌는데 며칠 하다 보면 시들해지고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초를 켜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과 끝은 잘하는데 중간은 시들시들해서 촛불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촛불을 켜는 확률도 조사한 그래프도 아까 보신 그 U자형 그래프처럼 가운데가 가장 처진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공부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계속 시작한 텐션을 유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U자형 그래프가 늘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향한 여정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뒤집고 세상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의 청년의 때에 우리의 게으름을 이기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그래프를 뒤집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있을 때 저 내려간 그래프를 올라가게 상승시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만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